안녕하십니까.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연구센터장 정은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해 지난 2월 6일 통일부가 최초로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통일부가 2010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1,100여 개의 문항을 1대1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국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께 북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분 비밀 해제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체계적인 자료나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본 보고서는 20여 년의 북한 실상을 5년 단위로 나누고 특히 김정은 집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시계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습니다. 통일은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늘 시간 나누게 될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 실상, 경제사회 실태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 실태부터 살펴볼까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은 경제 전반이 침체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당국이 가용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소진하여 민생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197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투입 비용이 약 11억 달러에서 16억 달러이며 이는 북한 주민 약 2,500만 명이 4년간 부족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고 코로나19 백신을 2회 내지 3회 접종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왜곡된 정책 수립과 불균등한 예산 배분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어 4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매해 국방 부분에 지출하는 예산 비중이 15.9%라고 공표합니다. 그러나 미주한정보국은 2021년 국가별 현황보고서에서 북한이 아시아 최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분에 국내 총 생산의 약 26%에서 3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는 산업 부분 발전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의 침체는 기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업기업의 일일 실제 가동시간이 6시간 이하가 37.6%, 일일 전력 공급 시간이 6시간 이하가 38.6%로 조사되어 하루 6시간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추계한 국영기업 3,565개에 대입하면 약 1,100여 개에 해당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2014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2014년, 2015년 기업소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 운영 확대 및 개인 유효자금의 기업 투자가 허용되었음에도 그러한 정책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비정상적 가동은 생산 현장 근로자의 급여 미지급으로 이어져 식량 배급과 월급여, 즉 노임을 동시에 받지 못한 비율이 50.3%입니다. 식량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도 72.2%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농민의 경우 농장 생산물 중 당국이 50.4%를, 군부대가 21.2%를 먼저 수매해간 이후에 나머지 12.9%로 1년 분배를 받게 되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간부들의 수탈도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월 급여의 30% 이상을 수탈당했다는 비율이 41.4%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영경제 위기는 고스란히 주민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통해 본 경제 실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서의 기능이 원만하지 않음을 가늠하게 합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은 사경제 활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 계획경제에서 사경제 확대가 가능한 이유는 계획경제와 시장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시장은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생적 암시장 블랙마켓이 2003년 상설시장으로 공식화된 것에서 기원합니다. 현재 상설시장은 생산물 시장으로 생산재 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과 소비재 시장인 지역별 종합시장을 포함합니다. 다만 북한은 생산 요소 시장인 자본시장, 노동시장, 부동산 시장은 공식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획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장사, 소토지 경작, 밀수 등의 사경제 활동이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 공식 소득보다 비공식 소득이 68.1%로 높아졌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비공식 소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개인 수중에 부가 집중된다는 의미인데요.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대두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를 축적한 신흥부유층, 일명 돈주,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여 부를 축적한 간부계층과 일반 주민과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비율이 93.1%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평양과 지방은 식량 공급에서 약 2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빈부격차는 부유층의 자산 증식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거상들은 권력층과 유착하여 건설기업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몇 채를 분양받습니다. 이후 주택 암거래 중개인인 주택대꼬에게 맡겨 매매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주민들은 주택 미공급 상황에서 개인 간 살림집 이용 허가증, 즉 입사증을 양도 및 매매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과정에 소규모 국유자산의 사실상 사유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주택 양도 및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주택이 북한 당국의 소유이지만 개인들은 법적 통제를 피해 암거래를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질 때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화폐는 외환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 위안화 통용이 5배로 증가하였고 북한 주민들은 국돈보다 달러와 위안화를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거래 매개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결과이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탈북민 6,351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좋은가라는 질문에 4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75.3%가 시장을 더욱 선호한다고 답하였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체제 우월성으로 강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가 더욱 좋다는 결과가 현실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경제 실태는 사회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견인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집단주의, 수령제일주의, 사회주의 대가족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제 결속을 위해 주민들을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3계층 56개 부류로 분류하여 대상별 사회통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결속을 위해 북한 당국이 선대 시기부터 가장 큰 가업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의식주, 즉 식의주 문제의 해결입니다. 1962년 10월 제3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1964년이면 모두가 기와집에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2010년 1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인민들이 강냉이 밥을 먹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7년이 흐른 2019년 3월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 일꾼대회 서한에서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염원이라며 농업 증산을 독려하였습니다. 3대 권력이 세습되는 기간, 대를 이어 해결하지 못한 식의주 문제. 과연 본 보고서에서는 어떤 실상들이 드러났을까요? 북한 주민의 1년간 식량 수요량은 약 590만 톤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추계한 2023년 기준 식량 생산량 482만 톤을 수요량과 비교하면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죠.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북한 당국의 중차대한 가업이 식량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70.5% 이상은 배급을 받지 못해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였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식량뿐 아니라 생필품도 내단내산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고 가정용 전력과 식수 문제도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전력 공급 문제입니다. 북한의 전력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산업 부분 80% 이상을 침체시킨 주된 요인이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수력과 하력을 병행하는 전력 조달 구조에서 200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방식을 추가하였으나 산업용과 공공용 전력, 난방 및 취사 등 가정용 전력 공급은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상황으로 북한의 가정에는 하루에 4시간밖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축전지나 태양전지 등을 활용하여 자체로 전력을 해결하는 비율이 53.9%에 달합니다. 또한 식수 공급에서도 상수도 사용 비율이 54.2%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 생존의 필수 3요소인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쌀, 물, 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보장해야 할 삶의 사회적 환경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당국 차원의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952년 11월 13일 내각 결정 무상치료제를 실시할 때 대하여에 따라 전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980년 인민보건법 채택 이후에는 의사구역 담당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조사에서는 병원 진료 경험이 없음 응답이 39.6%, 의사구역 담당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70.6%로 나타나 사실상 무상치료제가 유명무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을 공급하지 않아 종합시장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44.9%입니다. 작년에 입국한 탈북민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지만 감기약을 먹고 체온계가 더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고열을 견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병원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북한 당국이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한 3계층,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 등에 따라 진료 및 약 처방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으로 무상치료제와 함께 무료교육제도를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면 무료교육제도의 실태는 어떨까요? 북한은 1975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2년에 김정은 시기 들어 전반적 12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명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추진이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교육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선택해야 한 학업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본 조사에서 탈북민들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1순위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라고 91.9%가 답하였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도자에 대한 신격화, 신조화 교육이 우선으로 더욱 강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도 예체능을 비롯한 대학 입학에 유리한 과목의 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2년제 무료 의무교육이 실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학교에서의 정치사상교육 강화를 통해 신세대의 결성 및 사상 위반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보통신 실태, ICT 기기 보유 및 활용 현황을 보면 당국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휴대전화, 손전화기를 보유한 비율이 36.4%, CD, DVD 플레이어 보유가 73.6%입니다. 외부 무물을 볼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외부 영상물 시청 여부는 83.3%, 이 중 남한 영상물이 23%로 2순위입니다. 북한 당국은 남한 문물 선호 열망, 외부 세계의 동경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은 5년 내지 15년형 징계와 공개 처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패션과 용어 등을 모방하고 남한 동경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북한 여성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경제난 이후 가계경제에서 세대주보다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여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45.9%가 답하였습니다. 결과 여성들 스스로 바람직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차단하기 위해 통제와 규율 통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회적인 감시 및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비율이 71.5%, 특히 고주지에서의 감시가 강화되었다는 비율은 51.3%로 나타났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사회통제 강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고 그 가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 주민들, 과연 그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획경제보다 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8%로 높게 나타나 체제 신뢰의 공급 의존 의식보다 자립적 생존 의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90% 이상이 응답하여 시장에 절대적인 의존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자립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개인, 가족, 돈 중심의 가치관을 중시하며 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회문화 분야 의식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집단주의 가치관을 넘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당과 체제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53.2%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치사상 교육과 사회통제를 강행해도 북한 주민의식 변화는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의식 변화, 사회적 가치관 변화 및 문화적 변화는 정치 분야의 의식 변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3대 세습, 백두 혈통이 세습되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변화는 더디지만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사상이념적 통제와 정치 조직적 통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통제, 법적 징계를 통한 통제가 강화되어도 북한 주민들은 성숙된 의식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도 다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북한을 바로 알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